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의 아트란TV입니다. 사이버트럭의 호강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매장 앞에 이렇게 긴 줄이 있었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인도일까요? 태국일까요? 이것도 의문인데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고 금요일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바로 오늘이었죠.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인데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는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쇼핑이 폭발하는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저번 주까지 4주 연속 미국 지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금일은 사이버 먼데이이기도 해서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좀 한산했고 전주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시험 매물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0년물 국채는 크게 하락을 했어요. 벌써 이제는 4.38%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한 달여 기간에서 최저점을 찍고 있고 유가 역시 75불대로 소폭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는 건 아무래도 매물이 좀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연준이 올해 한 해 동안 5.5%대 금리까지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보여주었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주 금요일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년 대비 7.5%에서 9%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 오늘이었죠. 사이버 먼데이 역시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그간의 인플레이션과 가계저축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완화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월가에서 내년 S&P 500 지수 전망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이체방크에서는 5,100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현재보다도 한 12%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내년 지수 전망치를 5천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연준이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지만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물가도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금주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간의 CPI 지수가 또 낮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낮게 나올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정말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좀 장밋빛 전망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목요일과 금요일, 자, 이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1월 30일 목요일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시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한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겠어요. 바로 사이버트럭 인도식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정고점이 7월 달이었죠. 14,446 정도가 됩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14,240까지 올라오면서 정고점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14,400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금주 PC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고 잇따라 시장 반응이 좋으면은 이 정고점을 뚫어낼 수도 있겠죠. 정고점이 뚫어진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상승 트렌드가 출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간 한 4주간의 급상승으로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과의 괴리가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13,450선은 1차 지지라인, 13,000선은 2차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나스닥과 관련된 뭐 QQQ ETF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를 잘 모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뒤엎은 상황이에요.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은 사이버 먼데이이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로 끝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랑 테슬라, 아마존 같은 주식들은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성장주들은 시중 금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2월 13일 FOMC 회의가 있는데 현재 금리 동결 확률이 96.8%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주 목요일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은 이 확률이 좀 더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PC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100%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5월이나 6월쯤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는 6월이었는데요. 저번 주까지 또 5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년 한 중순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0.27% 상승한 236.08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230불을 넘어서서는 230에서 245불 사이에서 계속 횡보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까지 제가 지속 말씀드려왔듯이 연말에 괜찮은 호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금주 사이버 트럭 인도식이 있은 다음에 뉴스에 팔자라는 여론에 의해서 일부 매물이 출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4분기 들어서면서 차량 가격 인상 소식도 있고 모델 3 리프레시가 잘 판매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자,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FSD 버전 12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죠. 이미 임직원들에게는 뿌린 것으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 주가의 센티먼트는 나쁘지 않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55불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200불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더 나아질 내년을 생각을 하면서 잘 모아갈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주 가장 큰 뉴스로는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들 수 있겠죠. 미국 시간 중부 시간으로 11월 30일 오후 2시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1일 금요일이 되겠어요. 새벽 4시부터 행사장에 입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실제 행사는 우리 시간 아침 5시부터 6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사이버트럭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딜리버리 이벤트 전에 테슬라는 북미의 여러 쇼룸에, 그러니까 북미 테슬라 스토어에 사이버트럭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사이버트럭을 홍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사이버트럭의 호강 효과가 대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사이버트럭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트럭을 보기 위해서 테슬라 매장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사이버트럭의 호강 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자, 연말이 되면 미국의 슈퍼볼 게임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미식 축구 결승전이 되겠는데 15초짜리 광고를 내는데 한 번 내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돈 막 2, 30억씩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고를 사이버트럭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앞두고 기가 텍사스 공장 앞 이 주차장에 여러 대의 사이버트럭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인데요. 25대의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RC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릴리스 캔디데이트의 약자이죠. 출시 후보인데요. 자, 이런 차량과 같은 경우는 그간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자동차에는 이 RC라는 데칼이 없어요. 스티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생산 확정 버전임을 알 수 있고요. 생산 확정 버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작업이 아니라 실제 자동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만들어진 모델들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아직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될 건데 듀얼 모터, 트라이 모터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듀얼 모터 버전 정도가 한 7만 불 이하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경쟁사 제품들을 좀 압도를 하면서 잘 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버트럭이 충전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는 데스티네이션 차저이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사이버트럭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이버트럭의 문을 열자 이렇게 방금 보셨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은 멋지게 지금 헤드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켜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오너가 차에 탑승을 했어요. 자, 웰컴 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보시면 서스펜션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되게 사이버스러운 소리가 나오면서 서스펜션이 올라가고요. 자, 트럭 본연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서스펜션이 올라가야지 좀 험준한 도로를 잘 달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정도의 서스펜션이 한 중간 정도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자, 멋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멋진 모습에 이어서 성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포드의 픽업 트럭을 모델 Y가 이렇게 이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모델 Y보다 당연히 사이버 트럭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의 성능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요, 다양한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이버 트럭 출시는 이 회색빛의 스테인리스 색상 하나로 출시가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랩핑을 많이 할 것이고요, 여러가지 스티커나 데칼들을 붙일 수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자체적으로 랩핑 서비스를 실시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우리 돈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들이면은 자신만의 고유 색상의 랩핑을 씌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브론즈 색상의 사이버 트럭도 만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멋있음을 알 수 있죠. 역시나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이버 트럭 판매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래도 초기 감가상각 설비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는 사이버 트럭 판매를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보시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팩 가격이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한 14% 가격 인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원재료비가 떨어지면 테슬라의 마진율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보셨듯이 사이버 트럭의 발매는요, 사이버 트럭의 런칭은 다른 모델들에게도 후광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사이버 트럭을 구경하러 왔다가 모델 Y나 모델 3를 사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원가는 테슬라의 마진율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테슬라가 태국에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뉴스엔 토론님께서도 축하드립니다, 기가 타이랜드 태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돈 6.5조 원이면 실로 어마무시한 투자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위치가 좀 묘합니다. 태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고요, 인도랑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 현재까지는 인도가 우선이었죠. 태국이 발표되기 전까지 인도가 우선이었습니다. 태국은 좀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도가 그간 올해 초부터 연초부터 상당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도랑 얘기가 잘 안 되었을까요? 현재 테슬라는 인도와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죠. 인도에서는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관세가 어마무시해요. 4만 불 이상 차량은 100% 텍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4만 달러 차량도 8만 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만 불 이하도 70%나 관세가 붙어요.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차를 팔 수 없는 지경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지금 당장 인도에 공장을 건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관세부터 인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테슬라의 요청은 향후 2년 동안 관세를 지금의 70에서 100%에서 15% 정도로 낮춰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공장을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잘 안 되는 걸까요? 인도 정부 역시 테슬라가 앞으로 2년 동안 한 3만 대의 차량을 15% 관세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 3만 대가 아니라 이 숫자를 좀 줄여달라고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상방에 어느 정도 악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총리가 직접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건 왠지 테슬라의 압박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제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인도보다 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야 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테슬라의 생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도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태국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태국의 투자 규모가 너무 커요. 6.5조 원이나 되니까 이 정도 투자하면 인도에 2조 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태국에 건설하나 인도에 건설하나 25,000불짜리, 그러니까 모델 2 저가형 테슬라 차량이 메인이 될 건데, 제 생각에는 둘 중 하나에만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인도에 투자하나 태국에 투자하나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 제너레이션 신규 플랫폼으로 만들어낸 모델 2가 메인으로 생산될 공장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연말까지는 FSD 버전 12가 배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들에게는 FSD 버전 12가 배포가 되었는데요. 자, 이와 함께 내년 초에 중국에도 이 FSD 베타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미국은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이제 중국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 내 판매량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FSD 침투율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년이 더 기대가 될 만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금주에 발표될 사이버 트럭과 함께 내년 5, 6월 달 금리 인하 돌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신규 모델 3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EV 보조금 선지급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바야흐로 FSD 버전 12가 글로벌 시장에 런칭이 되게 된다면 테슬라는 내년에 정말 새로운 호기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